반갑습니다. 만능혁기입니다. 요즘은 스마트폰 모두 사용하고 계시죠?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노트북, 태블릿, 무선 이어폰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전자기기를 사용하게 되면 필요한 것이 기기 간의 연동성이거든요. 노트북에서 작업하던 것을 태블릿에서 이어서 하고, 또 휴대폰에서 듣던 음악을 끊지 않고 노트북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연속 사용성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기기 간의 연동성을 위해서 제품과 소프트웨어의 유기적인 사용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바로 에코시스템입니다. 이 사람들이 에코시스템 하면 애플을 많이 떠올립니다. 애플이 예전부터 강조하던 것이 바로 애플 생태계였고요. 그만큼 기기 간의 연동성이 빠르고 편리하죠. 하지만 삼성 갤럭시 제품을 사용하시는 분들, 앞으로 애플의 생태계 부러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삼성에서 갤럭시 생태계를 위해 꾸준하고 다양한 노력을 한 결과 삼성 갤럭시 생태계가 한층 발전했습니다. 아직까지는 한정적인 부분이 일부 있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애플보다 더 활용성이 뛰어난 부분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삼성 갤럭시 제품을 직접 사용해 보면서 삼성 갤럭시 생태계 사용성과 활용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죠. 삼성 갤럭시 에코시스템에서 마이크로소프트와 소프트웨어적인 협업을 했다면 하드웨어적으로 기반을 채워준 것이 바로 인텔의 이보 플랫폼입니다. 인텔 이보 플랫폼 기반의 갤럭시북 프로 360 제품을 사용하면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과의 자유로운 파일 공유, 세컨드 스크린을 통한 화면 공유, 블루투스 간편 연결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인텔 이보 플랫폼이 뭐냐고요? 이제는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이걸 알면 인텔 이보 플랫폼 기반의 노트북이 왜 중요한지 이해하실 겁니다. 여기 보이시는 인텔 이보 배지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성능으로 11세대 인텔 코어 i5 또는 i7 모바일 프로세서와 인텔 아이리스 Xe 그래픽을 탑재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연결에 있어서 표준 와이파이보다 3배 빠른 와이파이 6를 지원해야 되고요. 썬더볼트 4를 지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변 기기와의 연결성이 확대되었죠. 세 번째, 배터리입니다. 30분 충전으로 4시간 사용이 가능해야 되고요. 완충했을 때 9시간 이상의 배터리 수명으로 어디에서나 작업이 가능해야 됩니다. 지금 갤럭시북 프로 360 모델도 한 번 충전하면 최대 20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배터리고요. 30분 충전 시에 최대 8시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엄청나죠? 빠른 반응성도 필요한데 노트북 절전 모드 상태에서 1초 이내에 시스템 재가동이 되어야 하고요. 많이 사용하는 25가지의 프로그램 반응 시간이 기준 범위 내에 들어와야 됩니다. 실제로 화면이 켜지는 걸 보면 스마트폰처럼 진짜 빠릅니다. 프로세서의 속도만 빨라지는 게 아니라 자주 사용하는 프로그램들의 성능이 최적화되어 있으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정말 만족스럽겠죠. 쉽게 말해서 인텔 이보 스티커가 붙어있는 노트북은 성능과 휴대성 등 다방면에서 검증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노트북을 구입한다면 인텔 이보 인증을 받았는지 스티커를 확인하면 되겠죠. 어떻게 보면 이 조건들이 까다로울 수 있는데, 이 까다로운 조건을 통과했다는 건 더 믿을 수 있다는 거겠죠. 자, 그럼 지금부터 인텔 이보 플랫폼 기반의 노트북인 갤럭시 북 프로 360을 이용해서 유용한 기능을 사용해 봅시다. 먼저 삼성 갤럭시 생태계에서 사용할 제품들은 4가지입니다. 삼성 갤럭시 북 프로 360, 갤럭시 탭 S7 플러스, 갤럭시 노트 10, 갤럭시 버즈 라이브입니다. 먼저 퀵쉐어입니다. 애플에서 흔히 파일 전송할 때 사용하는 에어드랍이 있죠. 갤럭시에서는 퀵쉐어입니다. 그런 경험 있지 않나요? 이 파일 전송을 위해서 나에게 메일 보내기 또는 카톡으로 나에게 보내기를 사용해 보셨을 겁니다. 퀵쉐어로 PC, 폰, 태블릿에 편리하게 파일을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번거롭게 나에게 보내기 할 필요가 없죠. 특히 직장인들, 대학생들이 파일을 공유할 때 퀵쉐어를 사용하면 더 편리할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상태 확인 알림창 메뉴에 퀵쉐어를 선택합니다. 노트북에서는 윈도우 시작 버튼으로 들어가서 퀵쉐어를 선택합니다. 이렇게 설정해둔 뒤에 파일을 공유해보죠. 폰에서 공유할 파일을 선택한 뒤에 쉐어 탭을 선택합니다. 퀵쉐어를 누르고 전송할 대상을 선택하죠. 이렇게 하면 편리하게 파일을 공유할 수 있고 파일 전송 속도도 굉장히 빠릅니다. 갤럭시 간 연동이 자유롭기 때문에 네트워크 연결이나 계정 로그인이 필요 없습니다. 활용은 갤럭시북과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으로 공유할 수 있어요. 갤럭시 노트북의 사진들을 태블릿으로 보내보죠. 사진을 선택한 뒤에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퀵쉐어로 공유를 선택합니다. 태블릿이 뜨면 눌러줍니다. 그럼 이렇게 카메라를 돌리는 사이에 13개의 사진 전송이 완료됐네요. 태블릿에서도 마찬가지 사진 선택 후 퀵쉐어를 폰으로 보내면 빠르게 전송이 완료됩니다. 어때요? 참 쉽죠? 자, 두 번째는 스마트 스위치를 통한 무선 연결입니다. 스마트 스위치를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죠? 새로운 폰을 샀을 때 기존 폰에 있던 정보를 새로 산 휴대폰으로 정보와 파일들을 옮기는 거죠. 이제는 갤럭시 폰에서 사용하던 스마트 스위치를 갤럭시 북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사용하던 스마트 스위치와 개념은 비슷합니다. 이전에 사용하던 구형 PC에서는 파일 보내기만 가능했는데 이제는 설정, 앱, 파일, 사용 환경을 그대로 이동시킬 수 있는 거죠. 기존에 사용하던 노트북이 삼성 노트북이라면 파일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데 타사 제품이라면 갤럭시북으로 파일 전송은 가능하지만 갤럭시북으로부터 파일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삼성 PC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스마트 스위치를 이용하면 파일을 보낼 수는 있다는 거죠. 자, 세 번째 스마트 싱스입니다. 스마트폰에서 사용 가능하던 걸 갤럭시북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싱스를 이용하면 분실된 디바이스를 찾을 수 있죠. 갤럭시북은 당연하고요. 갤럭시 폰, 갤럭시 탭, 워치, 버즈까지 PC나 폰에서 제품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또 스마트 싱스는 IoT 원격 제어를 통해서 스마트하게 기기들을 제어할 수 있죠. 공기청정기, 에어컨, 세탁기 이런 것들을 원격 제어할 수 있다는 거죠. 세상 참 좋아졌습니다. 근데 이제 스마트 싱스가 호환되는 제품을 구매해야 이러한 기능들을 활용할 수 있겠죠. 전자제품은 아무래도 가격이 좀 나가다 보니까 하나 둘씩 모으다 보면 어느새 스마트홈으로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세컨드 스크린 기능입니다. 이 노트북은 휴대성이 뛰어난 제품이죠. 집에서도 사용하고 외부 업무를 할 때도 가지고 다닙니다. 근데 사용하다 보면 화면을 확장해서 사용하고 싶은데 그렇다고 모니터를 따로 구매하자니 휴대성이 많이 떨어지죠. 요즘 코로나 시국 때문에 재택근무와 온라인 수업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가 하나 더 있으면 업무의 효율이 많이 높아집니다. 세컨드 스크린 기능을 활용하면 이 갤럭시 탭을 휴대용 모니터로 사용할 수 있어요. 기기 간에 케이블 없이 무선으로 사용 가능한 겁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와이파이 다이렉트라는 기술인데요. 별도의 인터넷 연결 없이 두 기기가 서로 와이파이를 통해 연결되는 겁니다. PC나 노트북에서 터치나 이 펜이 지원되지 않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갤럭시 탭을 활용해서 S펜으로 노트 필기, 그리기까지 가능하다는 게 아주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컨드 스크린을 실행하는 방법은 태블릿에서는 상태 확인 알림창을 내려서 세컨드 스크린을 켜주고 노트북에서는 윈도우 키와 영어 K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내 태블릿을 눌러주면 됩니다. 윈도우 키와 영어 P를 누르면 기능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 생산성을 위해 사용한다면 확장 모드를 사용하면 되고요. 자유롭게 마우스 커서가 이동할 수 있고 인터넷 창도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또 복제 모드를 사용해서 똑같은 화면을 사용한다면 회의 자료, 발표 자료 등을 동시에 띄워놓고 보면서 의견을 나눌 수 있고요. 영상을 틀어놓는다면 친구와 함께 같은 영상을 동시에 감상할 수 있겠죠. 태블릿과 연결할 때 디바이스의 마우스, 키보드, 터치펜 입력을 허용하지 않으면 터치도 안 먹고 펜도 인식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그냥 모니터가 되는 겁니다. 아까 그 설정을 체크해주면 화면이 공유됨과 동시에 터치, 펜도 모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오목을 둘 수 있습니다. 기가 막히죠. 제가 태블릿 거치대를 하나 샀는데 여기에 거치시켜서 사용하니까 높이 조절이 돼서 너무 좋고요. 위아래로 배치시켜서 동영상을 틀어놓고 아래에는 또 다른 작업을 하니까 느낌이 색다릅니다. 바로 옆에 두면 또 이런 느낌이죠. 세컨드 스크린을 한번 쓰게 되면 아마 그 뒤로는 계속해서 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갤럭시 북 시리즈와 갤럭시 탭 S7 시리즈는 모두 가볍고 휴대성이 좋기 때문에 이동성과 활용성을 중요시하는 분들에게는 정말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갤럭시 북 프로 360은 이 11.9mm의 얇은 두께와 2-in-1 노트북임에도 불구하고 1.39kg의 가벼운 무게이고 밀스펙 내구성 테스트도 통과해서 내구성도 강력합니다. 갤럭시 생태계에서는 이렇게 제품을 가볍게 만드는 것도 활용성과 이동성 측면에서 아주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자, 블루투스를 간편하게 연결할 수 있는 버즈 페어링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요즘은 대부분 무선 이어폰을 사용하죠.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보다가 더 큰 화면으로 보고 싶을 때 블루투스를 다시 설정할 필요가 없고 자동으로 태블릿에서 사운드를 들을 수 있습니다. 태블릿으로 보다가 휴대폰으로 전화가 왔다? 버즈를 클릭하거나 전화를 받으면 바로 버즈 연결이 스마트폰으로 자동 연결돼서 전화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를 끊으면 다시 태블릿으로 돌아가서 감상 중이던 컨텐츠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갤럭시 버즈를 노트북, 탭, 폰 이렇게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사용하는 것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진짜 편리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삼성 갤럭시 에코시스템을 활용해보고 어떠한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갤럭시에서도 충분히 기기 간의 자유로운 연동성을 통해서 삼성의 갤럭시 생태계가 점점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 같고요. 이 정도면 충분히 사용할 만합니다. 기본적으로 인텔 이보 플랫폼 기반으로 검증이 되었기 때문에 더 환경적으로 잘 갖춰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갤럭시 생태계는 윈도우즈 OS와 함께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여기서 더 발전을 한다면 훨씬 많은 사람들에게 사용이 될 것 같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삼성의 갤럭시 생태계를 믿고 널리 사용될 날이 곧 올 것 같습니다. S펜의 활용과 터치가 되는 갤럭시북, 또 LTE 버전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오히려 애플 제품보다 더 생산성이 좋은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버전과 모델에 따라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조금 한정적인 부분도 있고 완벽하지
하진 않지만 이렇게 삼성과 인텔이 계속 함께 발전해 나간다면 더 완성도 높은 갤럭시 생태계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삼성 언팩 행사가 있었죠. 삼성 갤럭시 Z 폴드 3, Z 플립 3, 갤럭시 버즈 2, 워치 4까지 이 새로운 제품들과의 연동성을 통해 갤럭시 생태계가 더 다양해지는 것도 기대되는 부분이에요. 앞으로 삼성 갤럭시 생태계 발전을 함께 지켜보고 새로운 제품과 기능들이 출시하게 되면 영상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비디오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하기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댓글은 사랑입니다. 만능혁기였습니다. 아듀!